잊어먹지 않으시겠죠? 제가 이제 체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잖아요. 이 체인지라는 말은 다른 말로 저는 찬스라고 생각해요. 한 글자 차이긴 하지만 이게 왜 이럴까? 우리가 기회가 없다는 말은 변화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은 말이다, 이게. 이 말은 제 말씀이 아니라 이 사람 얘기예요.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제와 같은 생각, 어제와 같은 행동을 하면서 내일은 무엇인가 바뀌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뭐라고요? 정신병 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하지 않고 뭔가 바뀌겠다, 뭔가 기회를 받겠다, 이거는 impossible하다 이게 라고 이야기를,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이제 뭐 한 반 정도는 믿으셔야죠. 논어를 단 3글자로 줄여볼까요? 3글자로 논어를 줄이면은요, 논어는 군자하게예요. 이걸 요즘 말로 바꿔드릴게요. 논어는 리더하게예요, 사실은. 리더에 대한 말이, 군자에 대한 말이 논어 500억 구 중에 107번이나 나와요. 리더는 이런 사람입니다. 리더는 이런 사람입니다. 쫙 나와. 그거 정말 절절히, 그 중에 하나가 군자불기예요. 그 좋죠. 외령공편 23장 말인데요. 유일언니 가이종신 행지자호 기서호 기서부료 물시어입니다. 이게 이제 공자가 했던 말이고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 꼭 필요한 단 한 글자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용서라는 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 이병철 회장께서 어떻게 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우리 직원들의 마음을 사서 함께 이분들과 롱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고객들의 마음을 사서 우리 제품으로서 함께 윈윈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연구한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너무 좋은 방법이죠, 사실은요. 사실은. 이러니까 이런 논어에서 그런 인사이트를 그분들이 얻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죠. 기회, 찬스. 여러분들 기회 잡고 싶으시죠? 찬스 잡고 싶으시죠? 저도 그래요. 그런데 이놈의 기회라는 게 왜 자꾸 나한테만 오면 자꾸 도망가느냐 이게 라고 생각이 혹시 든다라고 하면 논어의 이 역구를 잘 귀담아 들으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논어 중에 가장 짧은 어구가 있어요. 여러분 논어의 첫 번째 어구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하기 시습지 불영녀로 유봉자원방래 불력낙호 인부지불원 불력군자호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하는가? 멀리에서 친구가 찾아오면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주지 않아도 크게 화내지 않는다면 이 또한 군자답지 아니한가? 이게 이제 논어에 가장 유명하다는 건데요. 이거를 외우시겠어요? 아니면 지금 보여드리는 이 4글자를 외우시겠어요? 이것도 논어의 한 어구예요. 어떤 게 효율적일 것 같으세요? 군자불기, 군자불기. 이 뜻은 마치 무슨 사자성어처럼 되어 있는데 이게 아주 명확한 논어 한 어구고요. 이 뜻이 기가 막힌 뜻이 여기에 굉장히 많습니다. 의정편 12장에 나오는 말인데, 자 이제 뜻은 되게 좋은데 이제 기분이 또 안 좋죠. 왜 안 좋은가? 아니 군자라는 말이 나오니까 이제 안색이 안 좋으신 거잖아요.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군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과연 논어는요 1621년에 이미 서양으로 넘어갔어요. 논어는 요즘에 우리만 읽는 게 아니에요. 이미 300~400년 전부터 서양 사람들이 다 영어로 번역해서 읽고 있어요. 지식인들은 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프랑스의 그 계몽주의는 동양의 고전의 힘이었다 이게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 영어에서 과연 군자를 뭐라고 번역을 했는가 찾아보니까 젠틀맨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젠틀맨. 우리가 생각할 때 군자 그러면 성인 군자, 임금, 임금의 아들 뭐 이렇게 대단히 높게 생각했는데 서양 사람들은 뭐라고요? 신사 정도로 본 거죠. 뭐 그것도 괜찮아요. 뭐 신사도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논어책을 쓰면서 뭐라고 썼냐면 리더 이렇게 봐요. 리더. 여러분 대통령도 리더고요. 뭐 장관들도 리더고요. 우리 회사에서 사장님도 리더고요. 2사람 이상만 있으면 리더예요, 안 해요? 그 중에 한 명은 리더라고 생각이 돼요. 아니 혼자 살아도 리더예요. 무슨 리더? 셀프 리더. 셀프 리더 중요하잖아요. 혼자 목표 세우고 씩씩하게 살아나가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군자는 그릇이 아니다. 이렇게만 해석을 해놓으면 이게 어떤 감흥이 혹시 오세요? 군자는 그릇이 아니된 자왈 군자불기. 공자가 말씀하셨다. 군자는 그릇이 아니다. 땡. 자, 이걸 제가 바꿔볼게요. 군자를 아까 리더라고 말씀드렸죠? 군자는 그 쓰임새가 한정된 그릇과 같은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리더는 그 쓰임새가 한정된 그릇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제가 이렇게 이파리 3장을 붙여놨는데요. 이것은 이런 의미가 있죠. 지난 3년 전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이 똑같다면 그분은 리더가 아닐 수 있다. 더 심하게 말씀드려서 작년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이 똑같다면 그분은 군자가 아닐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물론 우리가 직업이 동일하기 때문에 작년에 했던 일이나 올해 하는 일이나 거의 비슷하잖아요. 똑같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는 것은 직업을 바꿔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무엇인가 변화됐었어야지. 무엇인가 발전을 좀 하려고 노력을 했어야지. 무엇인가 학습을 좀 했었어야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사실은. 왜? 똑같은 그릇이 아니라니까요. 그 쓰임새가 한정된 그릇이 아니라니까요. 3년 전보다는 무엇인가 조금 더 발전하는 모습, 1년 전보다는 무엇인가 좀 변화되는 모습을 가져야 다른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로 부를만한 거잖아요, 그게요. 그러니까 공자도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조선시대 때 많은 선비들이 도포자락을 날리면서 이렇게 서서히 걸어 다니면서 했겠지만 어찌 보면 그분들의 마음속에 군자불기라는 말이 정확히 있었다라고 하면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갈급했을 것 같아요. 내가 어제처럼 살아서는 안 되지. 내가 지난해처럼 살아서는 안 되지. 무엇인가 조금 더 발전하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지. 그게 바로 리더고 그게 바로 군자라고 하지 않았겠는가라는 얘기를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4글자 중에 가장 어려운 글자가 혹시 복잡한 글자가 있다라고 하면 어떤 글자를 찝으시겠습니까? 기자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를 미리 알고요. 기자를 아주 분석을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그릇 기자죠. 그릇 기자. 여러분, 군자불기는요, 앞으로 5분 후면은요, 죽을 때까지 안 잊어먹게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어디 가서 군자불기를 바로 말씀하실 수 있게 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 그릇 기자를 쓰시려면 저 그릇처럼 생긴 네모가 몇 개예요? 4개죠. 일단 4개를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여기다 의미 부여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크게 4가지 정도의 그릇을 만들어 보라고 이미 해줬다. 수천 년 전에. 자, 저는 인생의 첫 번째 그릇, 두 번째 그릇, 세 번째 그릇, 네 번째 그릇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첫 번째 그릇은 보통 언제 만드는가 봤더니 태어나서 25세 정도까지 사람들이 만드는 것 같아요. 내가 태어나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경제력도 있고요. 교육열도 높아서 이미 20대 중후반에 석사 박사가 되는 사람도 있고요. 판검사가 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나름 인생의 첫 번째 그릇을 잘 만드는 거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수가 굉장히 적죠, 사실은. 첫 번째 그릇이 넘어갔어요. 그래도 두 번째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두 번째 기회가 있어요. 몇 세예요? 25세부터 50세 정도라고 생각해요. 내가 대학을 어디 나왔든 혹은 전공을 뭐를 했든 내가 키가 크든 작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다 리셋하고요. 20대 중반에 어떤 기업에 들어가서 아니면 어떤 비즈니스를 시작을 해서 그로부터 꾸준하게 20년, 30년 꾸준하게 그 일을 했다라고 하면 자기만의 그릇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전 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 사회에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하고 있는 거죠. 인생의 두 번째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요소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인생의 세 번째 그릇도 있다. 저는 50세에서 75세라고 생각해요. 인생의 3라운드죠. 여러분, 인생은요, 제가 생각할 땐 이래요. 한 50년 살아보셔야 인생이요,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이 갈 것 같아요. 아니, 한 50 정도는 살아봐야 뭔가 이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랬어요. 살아보니까 한 50세 전후에서 이제 인생의 하프타임에서 과거를 되돌아보니까 잘 살았어. 이러면 계속 사시면 돼요. 그 방식대로. 잘 살았기 때문에. 행복했기 때문에. 하지만 생각해 보니까 뭔가 아쉬운 점이 남아있어요. 내가 그때로 돌아갔으면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지금 뭐를 해야 돼요? 체인지를 하셔야 돼요. 뭔가 변화를 해야 돼요. 변화 포인트를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지금 이 사회 보시면은요, 인생 전반을 어떤 직업을 갖고서 사셨든지 간에 인생 3라운드를 아주 새롭게 발전해 나가는 분들이 요소요소에 많이 계세요, 사실은요. 인생의 네 번째 그릇도 있다. 몇 세? 75세에서 100세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100세까지 못 사실 것 같죠? 평균적으로 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100세까지 못 살아도 상관없어요. 85세만 살아도 괜찮아요. 75세에서 85세까지 단 10년만이라도 이제 내가 내 인생의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내가 이제 살면 얼마나 더 살아. 그러니까 정말 그때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돼요. 그게 그림을 그리는 일이든 시를 쓰는 일이든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이든 그런 일을 하면서 인생의 그릇을 바꿔가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인생의 그릇을 만들어 가는데요. 중간에 무슨 자가 있어요? 큰 대자가 있잖아요. 인생을 그릇을 어떻게 만드시라고요? 크게 만들어야 돼. 멋지게 만들어야 된다. 처음에는 항아리였지만 나중에 도자기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게 하나 있다. 뭐가 있어요? 점이 하나 있다. 이게 점. 이 점을 이제 검은 점을 한문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검으로자에 오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인생의 오점을 찍잖아요. 그러면 요게 무슨 글자인지 아세요? 요게? 요게 개견자예요. 개견자. 인생의 오점을 찍잖아요. 그럼 그 그릇이 무슨 그릇이 돼요? 개밥 그릇이 될 수 있다 이게. 그런 인생을 살면서 크게 만드는 것까지는 좋은데 잘못을 해서는 안 된다. 오점을 찍어서는 안 된다라는 워닝의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 인생은 변화하면서 사는 거죠. 변화하면서. 내가 처음에 석박사가 안 됐다 치더라도 기회가 있잖아요. 세 번째 기회가 있고 네 번째 기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런 의미의 군자불기, 군자는 그 쓰임새가 한정된 그릇과 같은 존재가 아니다. 내가 20세 전에 이렇게 힘들게 살았다고 해서 인생 전체를 힘들게 살 필요가 없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돼요? 노력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50, 60 됐을 때 정말 힘들었던 과거를 되돌아보면 인생이 너무나 아름다워지는 거죠. 하지만 인생 초반에 성공을 해서 대충대충 살잖아요. 인생 후반에서 힘들어지면 인생 전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 지금 힘든다 치더라도 이것은 어떤 과정이다.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약간의 능력을 갖고 있으면 너무 좋은 거죠, 사실은요.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변화 포인트를 저는 딱 한 글자로 말씀드리면 변화는 술 먹고 하면 돼야 안 돼요? 변화는 맨정신으로 해야 돼, 맨정신. 생생한 정신일 때 변화를 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영어로 바꿔봤어요. 그랬더니 변화는 MEN이다, 이게. 다른 게 아니다. MEN. 변화의 첫 번째 요소는 뭐라고요? 누구부터 변화를 한다고요? 나부터 변화를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들이 변화가 된다. 아버지가 변화가 돼야 가장이 변화가 돼야 가족이 변화가 되고요. 과장이 변화가 돼야 과원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리더가 변화가 돼야 팔로워들이 변화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설명드릴 것도 없죠. E는 뭘까요? E는 쉬운 것부터 변화해야 된다. 갑자기 어려운 거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것부터 변화하는 거죠. 예전에 공자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건 정말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분들한테, 특히 리더를 꿈꾸시는 많은 분들한테, 여러분 리더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는 모두 리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일을 하시든지 리더의 자격이 충분히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100% 리더이기 때문에 공자의 이 말은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군자는 늘 9가지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리더는 평소에 늘 9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면 시사명, 청사총 이렇게 얘기해요. 시사명, 볼 때는 밝음을 생각하라. 들을 때는 총명함을 생각하라. 이런. 자, 볼 때는 밝음을 생각하라는 게 뭐예요? 이 명자 들어간 단어가 뭐가 있죠? 무엇인가 우리가 볼 때는요, 좀 명확하게 보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우리 볼 때는요, 분명하게 보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우리 볼 때는요, 좀 긍정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밝게.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요. 대충 보고 나서 나중에 다른 얘기 하잖아요? 그럼 그 리더를 따라갈 팔로워들이 어디 있겠냐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리더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한 번을 보더라도 좀 분명하게 보는 버릇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게 군자로서 리더로서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라고 공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청사총, 들을 때는 뭘 생각하라? 총명함을 생각하라.
저것은 이런 뜻이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들을 때는요, 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회사에서 마찬가지인데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요, 가장 그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뭐냐면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을 가지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이야기가 잘 안 들리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좋잖아요? 잘 들리죠. 내가 기분이 나쁘잖아요? 잘 안 들리죠. 그러니까 상대방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총명하게 들으라는 것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들어봐라. 어렵죠. 물론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모두가 리더가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요. 자, 세 번째 뭐라고 얘기했어요? 색사온이다, 색사온. 리더의 안색, 얼굴색은 어떻게 하라고요? 온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위로 더 올라가실수록 어른이 될수록 얼굴을 어떻게 하라고요? 피라는 거죠. 온화하게. 자, 네 번째 모사공이라고 얘기했어요. 외모, 모양, 모습 할 때 모자예요. 리더의 겉모습은 어떻게 하라고요? 공손해야 된다. 폴라이트죠. 그러니까 앞에 나가서 리더일수록 잘났다고 이렇게 고개를 뒤로 뻗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뭔가 좀 공손해야 된다는, 그래야 오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보기도 좋잖아요, 사실은요. 리더가 앞에 나와서 자기 마음대로 평소대로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정말 꼴 보기 싫죠. 그러면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리딩을 하겠어요. 그러니 점차적으로 리더가 되실 분들은요, 자세를 폴라이트. 언사충이라고 얘기했어요. 언사충. 리더의 말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충이 있어야 된다. 충이 뭐예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아침에 A라고 얘기하고 저녁에 B라고 얘기하면 그 리더가 그 다음 날은 또 뭐라고 얘기하겠는가? 포지션이 높을수록 말의 엄중함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하셔야 된다. 사사경이라고 그랬어요. 사사경. 이 일을 할 때는요, 뭘 공경함을 생각하라. 물론 윗사람을 모실 때는 공경스럽게 모셔라.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자기 직업을 갖고 있잖아요. 직업을 갖고 있는데 자기 스스로의 직업에 대해서 스스로 리스펙트, 공경하면 이 생각이 없으면은요,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이게 좀 별일 아니야. 뭐 아무나 할 수 있고, 나 이게 호구지책으로 하는 건데,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나의 일에 대해서, 나의 직업에 대해서. 하지만 내가 비록 좀 하찮은 일을 한다 치더라도 이 일은 굉장히 소중한 일이다, 이게. 나는 정말 우리 사회에 기여를 하는 것이고 내 인생은 이걸 통해서 뭔가 멋진 미래가 만들어질 거라고 분명히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청소를 실제 한다 치더라도 그 사람을 되게 존경한다니까요, 사실은. 자기 일을 스스로가 존경을 해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의사문이라고 그랬어요. 의사문. 의심나는 것이 있을 때는 뭐라고요? 물어봐라. 공자가 이야기한 거예요. 뭔가 잘 모르면은요,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사실 물어보기 싫잖아요. 나보다 나이 많이 먹은 사람한테는 그래도 뭐 가끔 물어보는데, 우리 친구들이나 우리 후배들한테는 죽어도 안 물어보죠. 자존심 있어갖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후배들이 훨씬 잘할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걸 걔한테 물어보지 않으면 저 혼자 집에 가서 진짜 며칠 끙끙 고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공자가 그걸 생각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불치하문이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불치하문, 아랫사람한테 물어보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게. 분산한, 분통 터지는 일, 화나는 일이 있을 때는 뭘 생각하라? 난을 생각하라. 어려움을 생각하라, 이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고객이 와서 컴플레인 하죠. 우리는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세 번까지는 어떻게 참아요? 3, 4번을 참아주니까. 근데 네 번째 또 왔어. 에이, 확 쏴붙이죠. 그럼 그 뒤에 더 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 어쩌라고요? 좀 참아라, 그런 얘기겠죠. 견득사이 득이 되는 것을 볼 때는 그게 정말 옳은 일인가? 특히 무엇인가 내가 특별하게 열심히 하지도 않았는데 얻는 게 소득이 있었다. 그게 정말 내가 받아서 되는 일이냐, 이게. 그게 옳은 일이냐, 이게. 이걸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9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9가지 중에서 가장 하기 쉬운 거 바로 한번 해볼 수 있는 게 있다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거 어때요? 색사원, 얼굴색을 활짝 피시는 거. 이거 뭐 금방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이런 것들. 자, 그리고 맨정신의 마지막 맨이 MEN에서 N이 뭘까? N은 저는 now라고 생각해요. 지금 즉시. 변화라는 게 별게 아니다, 이게. 내가 바로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거, 아주 사소한 거지만 그게 바로 변화의 시작이고
그게 군자불기의 시작이고 어쩌면 군자불기의 끝일 수도 있다 이게. 사람은 그 쓰임새가 한정된 그릇 같은 존재가 아니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제 군자불기 이제 잊어먹지 않으시겠죠? 제가 이제 체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잖아요. 이 체인지라는 말은 다른 말로 저는 찬스라고 생각해요. 한 글자 차이긴 하지만 이게 왜 이럴까? 우리가 기회가 없다는 말은 변화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은 말이다 이게. 이 말은 제 말씀이 아니라 이 사람 얘기예요.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제와 같은 생각, 어제와 같은 행동을 하면서 내일은 무엇인가 바뀌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뭐라고요? 정신병 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하지 않고 뭔가 바뀌겠다, 뭔가 기회를 받겠다, 이거는 impossible하다 이게 라고 이야기를 제가 얘기했으면 안 믿겠죠?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이제 뭐 한 반 정도는 믿으셔야죠. 군자불기. 군자는 리더는 그 쓰임새가 한정된 그릇과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2500년 전에 공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군자불기라고요. 자, 이번에는요. 삼성의 이병철 회장께서 본인에게 자서전을 쓰시면서 자서전 저 뒤편에다가 뭐라고 썼냐면요. 내가 경영에 대해서는 크게 이렇게 뭐 공부를 해본 적이 없지만 내가 논어를 통해서는 많은 것들을 배웠다라고 정확하게 기술이 돼 있어요. 과연 논어에서 어떤 어구를 이분이 보셨길래 논어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사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노하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사고 싶으시죠? 한 사람의 마음을 사면은요, 한 사람 뒤에는 몇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수많은 사람이 있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포인트를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어구에서 그분이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파트의 주제를 저는 일언, 한마디 말이라고 일단 정의를 하면서 이 강의를 좀 시작을 해볼게요. 세상은 아주 화통이에요, 화통. 화통.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뭐 그냥 화가 안 날 수 없는 거죠. 왜 그런가 봤더니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도대체 네 마음대로 하느냐.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죠. 내가 너를 위해서 늘 엄청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건데 왜 도대체 네 마음대로 해? 화가 나는 거죠. 이것은 요즘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뭐 코로나 시기든 아니 평화로운 시기든 사람들이 살았던 시기는 다 화를 내면서 사는 거죠. 지금만 그런 것도 아니죠. 옛날에도 그랬겠죠. 왜 그럴까? 이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반적으로 내 생각이 맞을 것이다. 물론 이 생각을 또 안 하면 안 돼요. 정체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내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다 자기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는 같이 살아야 돼요. 집안에서는 가족끼리 살아야 되고요. 나와서는 직장에서 같이 살아야 되고요.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끼리 함께 살아야 돼요. 하지만 이런 뭐 갈등 때문에 동서로 갈리고요. 남북으로 갈리고요. 이혼하고요. 자식하고 척지고요. 이런 발생들이 생기니까 이게 아주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2500년 전에 이 자공이라는 사람이 자공은 또 누구냐면요. 공자의 제자 중에 5대 제자 중에 한 명이에요. 정말 훌륭한 제자인데요. 이 사람은 공자보다 나이가 31살이 어려요. 그러니까 공자가 만약에 60세였으면 이 사람은 29살 정도의 차이가 나는 제자였는데요. 자공이 한 번은 이제 공자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선생님, 제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정말 필요한 단 한 글자가 있다라고 하면 그 글자는 무슨 글자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공자가 그래서 딱 한 단어로 일언, 한 글자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로 이거를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글자냐면 서라는 글자예요. 서. 용서의 서자예요. 용서의 서자. 자, 용서의 서자 보시면은 재밌죠? 이게 뭐예요? 마음심이죠. 위에 글자가 뭐냐면 같을 여자예요. 우리가 용서라고 하는 것은 너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같아지면 되는 거잖아요. 네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같은 마음이면 용서가 되는 거죠. 이 한문에서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용서를 여심이다. 여심. 같을려의 마음심. 이러면 이제 저 한자를 잊어먹지 않으시겠죠. 여심. 서. 영어에서는 더 기가 막혀요. 영어 단어가 이거잖아요. 용서. 뭐예요? forgiveness. 여러분 저 forgiveness를 자세히 보시면은요. 가운데 아주 익숙한 영어 단어가 하나 들어있죠. give가 들어있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용서는 주는데 포인트가 맞춰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물질적으로 줄 수 있으면 주면서 용서가 되는 거죠. 정신적으로 줄 수 있으면 주면서 격려하면서 용서가 되는 거지. 네가 나를 격려해줘. 네가 나를 줘. 그럼 용서해 줄게.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사실은요. 그러니 영어에서도 그렇고 한문에서도 그렇고 용서라는 것은 이런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것을 논어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공문, 자공이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유일 언니 가이종신 행지자호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마디 말이 있습니까? 뭐예요? 종신, 평생 동안 몸이 끝날 때 마칠 종자예요. 종신 동안 행지자, 행하는 사람으로서 평생 동안 바르게 행하는 사람으로서 가능한 한마디 말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공자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왈 말씀하시길 기서호다. 그것은 서라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자공이 저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야. 딱 한 글자만 알려주세요. 그래서 공자가 야, 서야. 그 사람이 못 알아들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한 문장이 또 있는 거예요, 논어에. 뭐라고 문장이 있었냐면 기소불효 물시어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기소불효 물시어인. 저 말은요. 논어 500격구 중에 탑3 안에 들어가는 유명한 어구예요. 저걸 제가 뒤편에서 알려드릴게요. 기소불효 물시어인. 보통 몸기자는요. 나를 나타내요. 나. 내가 원하다, 원하지 않는 바서자잖아요. 바를. 내가 원하지 않는 바를. 보통 인자는요. 그냥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나타내요. 다른 사람. 다른 사람에게, 어조사, 다른 사람에게 베풀 시자예요. 베풀지 말어라, 말물자예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바를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마라.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이에요. 내가 원치 않는 바라면 남에게도 시키지 마라. 하지 마라. 제발 하지 마라 좀. 근데 이 말을 이렇게만 하면 또 이해하기가 약간 어렵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말로 바꿔드릴게요. 욕 듣는 게 싫으면 욕하지 마세요. 기소불효 물시어인 이게. 맞는 게 싫으면 때리지 마세요. 제발. 기소불효 물시어인. 섞는 게 싫으면 속이지 마시고요. 뺏기는 게 싫으면 남의 것 제발 뺏지 마세요. 기소불효 물시어인. 적은 게 싫으면 적게 주지 말고요. 거만한 게 싫으면 다른 사람에게 거만하지 마세요. 짜증이 싫으면 짜증내지 마세요. 기소불효 물시어인. 여러분 이 말의 뜻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실행이 어려운 거죠. 사실은. 실행이 정말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2500년 전에도 공자가 이 말이 여러분이요. 왜 지금까지 기소불효 물시어인이 살아났는가를 보니까 이게 어려워서 살아남은 거예요. 만약에 춘추시대 때 모든 사람들이 딱 이렇게 하고 있어 봐. 이 말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주 상식인데 의미가 없죠. 그러면 고려시대, 조선시대 내려오면서 사람들이 다 평화롭게 저렇게 하는데 저 말이 의미가 없는 거죠. 하지만 고려시대, 조선시대, 현대 우리가 살면서도요. 이렇게 못하니까 인간들 제발 좀 기소불효 물시어인 합시다라고 논어가 이야기하는 것이 가슴에 와 닿는 거죠. 사실. 물론 이 말은 공자께서만 하신 말씀은 아니시죠.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라. 부처님도 비슷한 말씀 하셨죠. 자비를 베풀어라. 다른 사람을 가엾게 여겨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소불효 물시어인. 이게 앞으로 2000년이 지나면 이 말의 가치가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안 없어지겠죠. 왜? 인간들의 마음은 거의 비슷하니까 그런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요. 이미 2000년 후에도 써먹을 이 말을 2000년 전에 만들었잖아요. 금이 썩어요, 안 썩어요? 안 썩죠. 그래서 이런 말을 골든 룰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황금, 룰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저 축심시대의 현인들의 말을 저희가 따라야 되겠어요? 안 따라야 되겠어요? 지금 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서와 가장 비슷한 의미의 글자가 인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어질다는 게 뭐예요, 도대체? 라고 누군가 질문을 한다라고 하면 이것 또한 대답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여러분, 어질다는 게 뭘까요? 착하다는 걸까요? 선하다는 걸까요? 어떤 걸까요? 조선 후기 때 다산 정약용 선생이 이걸 다 알았어, 이미. 사람들이 헷갈려 한다는 거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글자 안에 뜻이 있다 라고 얘기했어요. 글자 안에 뜻이 있다. 이게 뭐예요? 사람이네요, 사람인. 사람이 몇 명 있어요? 2명 있죠. 어지리는요, 사람이 2명 있을 때 싸우지 않고 평화롭고 사랑스럽고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마음이에요, 이게. 결국은. 세상은 다 둘 간의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 둘 간의 문제예요? 나와 아내, 나와 남편, 나와 자식, 나와 상사, 나와 부하, 나와 고객, 나와 국가까지도 사실은 둘 간의 문제예요. 이 둘 간의 문제만 평화롭고요, 사랑스럽고요, 화평하게 만들 수 있으면 그게 바로 어진 마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둘 간의 문제인데요. 둘 간의 문제를 저렇게 만들려면 어떤 마음이 필요한가? 그게 바로 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용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모두 잘못하는 존재예요. 저도 잘못하고요. 여러분도 언젠가는 많은 잘못을 하고 사실 거예요. 내 잘못은 안 보이죠, 사실. 하지만 다른 사람 잘못은 잘 보이잖아요. 그 사람의 입장에 가면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용서의 마음은 사실 필요한 거죠. 내가 용서받으려면 누군가를 한 번 정도는 용서를 해줘야 되는 거죠. 자기는 하나도 용서해주지 않으면서 자기는 용서받고 싶죠. 자기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받고 싶죠. 너무 이거 불공평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자, 그래서 제가 만약에 저희 아내에게 마치 제가 제 몸 돌보듯이 제가 조금만 배고파도 배고프자 밥 먹고 싶잖아요. 저희 아내가 조금만 시간 지나도 밥을 먹어야 되니까 마치 제가 배고픈 것처럼 그렇게 케어를 해드리잖아요. 그런 마음이 뭐예요? 저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만약에 저희 부모님에게 제 몸 아끼듯이 아침 저녁으로 전화드리고요, 뭔가 좀 필요하면 이렇게 갖다 드리고요, 그렇게 하는 게 사실 뭐예요? 그냥 효도라고 생각해요. 정말 그것도 하기가 너무 어렵죠, 사실은요. 하려고 하면 이미 돌아가시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저희 상사에게 제가 제 몸 아끼듯이 저 상사를 잘 보필을 해드리잖아요. 전 그게 공경이라는 말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만약에 저희 국가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 한 몸을 불사르면서 충성을 하고 몸을 바치잖아요. 전 그 충성이라고 생각해요. 이러니 여기 나와 있는 빨간 글씨는요, 다 저 어지린 자의 다른 모습이다. 같은 내용이다, 이게.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 논어에는 저 어지린 자가 100번 이상이 나와요. 500개 중에서 100번 이상의 문장이 어지린 자가 다 들어있어요. 논어에서 사실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요, 군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논어를 단 3글자로 줄여볼까요? 3글자로 논어를 줄이면요, 논어는 군자학이에요. 이걸 요즘 말로 바꿔드릴게요. 논어는 리더학이에요, 사실은. 리더에 대한 말이, 군자에 대한 말이 논어 500억 구 중에 107번이나 나와요. 리더는 이런 사람입니다. 리더는 이런 사람입니다. 쫙 나. 그거 정말 절절히, 그 중에 하나가 군자불기예요. 그렇죠. 외령공편 23장 말인데요. 유일언니 가이종신 행지자호 기서호 기소부료 물시어입니다. 이게 이제 공자가 했던 말이고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 꼭 필요한 단 한 글자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용서라는 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 이병철 회장께서 어떻게 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우리 직원들의 마음을 사서 함께 이분들과 롱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고객들의 마음을 사서 우리 제품으로서 함께 윈윈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연구한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너무 좋은 방법이죠, 사실은. 이러니까 이런 논어에서 그런 인사이트를 그분들이 얻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죠.